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한국을 덮고 있는 이 검은 먹구름, 정치적 혼란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을 한 걸까요? 단적으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법 리스크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까? 이재명의 여러 범죄는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 우연히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대부분은 추악한 탐욕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어제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인 이 대장동 게이트, 그 설계에 자신이 연관된 것을 감추기 위해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하고, 또 하나의 사기극인 백인동 개발 비리가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을 감추기 위해 토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 범죄인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결코 단순한 알았다 몰랐다고 하는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와 연관된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바로 그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가릴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놀랐을 겁니다.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넉 달을 훨씬 넘는 131일 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에 이른바 633 원칙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끝을 내야 하는 1심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소송 서류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이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자 고등법원은 남부법원에 촉탁을 해서 의원회관에 집달관을 보내 그 소송 서류를 전달할 정도로 이재명은 재판을 끌었습니다. 이재명은 사실 자신의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왔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서류 미수령이 무려 7차례, 그리고 기일 변경 신청은 5차례, 재판에 불출석해서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게 6차례, 그리고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2차례나 했을 정도입니다. 언론은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모두 보면 이런 재판 전 행위가 무려 64차례나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 재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예측이었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몇 차례나 강조를 했죠. 절대 피선거권 박탈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물론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혹은 파기 자판될 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제 법률적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명확해 보이지만, 어쨌든 모든 법률가들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했는데, 그런 예측을 아주 보기 좋게 깨버린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우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이를 인용해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민주당의 유일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겠지만 지금 같은 민주당 일극 체제에서 그건 통과 의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비선거권 박탈령이 그대로 선고된다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선거권 박탈령이 설사 선고되어도 이재명은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출마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조기 대선을 위해서 윤석열이 파면을 요구하는 나름대로 처절한 투쟁을 벌였겠죠. 그만큼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는 단순한 형사사건 선고를 넘어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선고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격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나 위증교사 항소심, 더 나아가서 이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지울 수 있는 그 첫발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어제 선고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은 중지된다. 마치 트럼프처럼 자기도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을 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인동 개발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주운 주거지로 무려 4단계나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을 해서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1심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 그런데 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백인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을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항소심 선고가 주목됐습니다.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다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대로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무려 10년간입니다. 거기에다 유죄 판결이 나면 지난 대선 선거비용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주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을 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른바 조기 대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항소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더라도 아마도 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설사 형사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등법원 선고가 있으면서 모든 것이 헝클어졌습니다. 이재명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다른 4개의 사건, 11개 혐의가 유죄 판단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일단은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선거법 사건이 법정 선고 기한은 633 마지막 3개월로 오는 6월 26일입니다. 기록을 위해 제가 판결까지도 않다고 얘기지만 서울고법 형사 6-2부 판결을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돼 무죄를 선고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더군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무죄 결론을 미리 내놓고 꽤 맞춘 논리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그 해석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심은 이재명의 혐의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가 골프 친 적 없다는 발언과 백인동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을 했죠. 그러나 2심은 이재명의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독자적 의미가 없다, 또 혹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 또 유권자의 판단을 거르실 부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신문이 분석이 이렇습니다. 이심은 이재명이 방송이나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을 매우 세세하게 나눈 뒤에 검찰이 공소 사실과 뜻이 다르다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자 그대로 무죄 결론을 내어놓고 거기에 꽤 맞춘 거죠. 그걸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 발언이 바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 김문기 골프 발언입니다. 이재명은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 전체 사진 중에서 필요한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공개를 한다거나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걸 조작되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해서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심은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1심은 이를 두고 이재명은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게 맞고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2심은 김문기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결국 이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이 잘못됐다는데 방침이 있지 김문기가 골프를 아예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들어보셨지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처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백인동 국토부 협박 발언이 무죄로 뒤집힌 것입니다. 그 협박 발언도 그냥 협박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이었다. 판넬까지 준비를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2심은 이재명의 이 국정감사 발언을 5개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넬까지 준비를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어제 2심은 과장은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게다가 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가져서 선거인 즉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이 출석해서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심 판결은 이 전체를 협박 때문에 토지 용도를 변경을 해줬다고 한 이 이재명 말 전체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판결입니다.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모두 예상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이 재판부 판사들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입니다. 정재호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그러죠. 일부 법률가들은 이 중에 정재호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예슬이 좌파로 분류된다면서 항소심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백인동 토지용도 상향만 하더라도 이미 김인섭의 로비로 일한 것이 알선수재 유죄 판결로 드러났다. 대부분에서 확정이 됐죠. 대부분에서 확정이 된 알선수재 유죄 판결로 모두 드러났다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전부 무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제 득이 만만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빨리 하라고 몰아치는 진풍경을 보였습니다. 어제 10년 뉴스가 그렇더군요. 이제 탄핵 심판 빨리 하라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향방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가릴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이른바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바로 2달 뒤에 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런데 이재명 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일제히 이제 윤석열 탄핵만 남았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이재명입니다. 어찌 대명천지에 이럴 수가 있는가요? 민주당은 어제 오후에 헌법재판소 압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의 말이 이랬습니다. 이재명의 무죄는 사법질서 회복이다. 헌재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식에게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에서 결의안을 처리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40여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죠.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최상목 탄핵안은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져야만 합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사흘 전인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만약 임명을 미루면 다시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 관계자의 말입니다. 필요하면 한덕수, 최상목, 상탄핵도 추진할 분위기다. 참 기가 막힙니다. 탄핵 중독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든 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4월 초로 선고일이 넘어갈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은 정례 선고일이니 목요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사흘씩 선고일을 잡을 수가 없을 테니 금요일도 아닌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어제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이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제출하고 나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까지 나선 겁니다.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밤을 새우서라도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 다시 문재인을 뒤돌아봅니다. 이 박근혜를 뇌물을 받았다고 몰아서며 탄핵에 성공한 뒤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 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보내면서 기껏 아내 김정숙의 버킷리스트나 챙겨준 문재인이 그런 비아냥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 할 말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오히려 이재명의 무죄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별개의 사안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것은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왜 두세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당이 깔아놓은 부비 트랩을 밟았을까요? 길어도 지금 정도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산진초목이 벌벌 떨 줄 알았다면 그건 정치 문외한의 판단입니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더라도 군 복무 경험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 세상 민심과 요즘 세태를 알았다면 그런 허술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김용현 같은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나락으로 빠뜨린 간신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부비 트랩을 밟은 윤석열을 돕기는커녕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앞다투어 윤석열이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설치된 박세인과 오동훈, 그 중에서도 끝내 공조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오동훈이 진짜 내란의 행동대장을 자청한 인물이었다고 감히 규정합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아닌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맨 처음 할 일은 이런 진짜 내란죄를 수사에 처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발도 더 진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 전쟁이자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물리적 내전이 가까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그런 말을 했죠. 민노총은 노조 단체임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걸 넘어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22일까지 탄핵 선고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27일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단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밝힌 파업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민노총은 정치단체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노총은 현재 파업을 할 수 있는 정의군을 가진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민노총 간부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한 소규모 파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민노총은 지금까지 반윤석열 시위를 주도해온 비상행동이라는 단체에도 총파업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양 위원장이 한 말을 다시 옮깁니다.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 참 기가 막히는 선동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절단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거기에 오늘은 정교조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사 비상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릴 교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부 정교조 지부는 내부 메일로 링크를 돌려 참여를 권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교조는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참여 링크를 올리고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선언에 이름을 올릴 교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교조는 27일 그러니까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 인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당 설문은 이름과 소속 학교가 있는 17개 시도 중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설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교조의 시국선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들이 과연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그 뒤에 붙인 말은 그들이 정치적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교사들은 내란 일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안고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왜 이 정교조 선생들이 잠 못 이루는 걸까요? 말하자면 이 정교조 소속 교사들은 어디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투사라는 말인가요? 정교조 시국선언의 내용은 정치적 중립을 내던진 정말 후한무치한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저도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아닌 이재명의 하수인일 뿐이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교조의 시국선언 참여 독려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대표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정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는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원로 정치인 한 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분노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체제 진영의 한가운데서
문제가 들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또 고민합니다. 오늘 다시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믿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